최근 김건희 여사 측 변호사는 김 여사가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에 국민께 죄송하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은 그것을 사과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출장 조사, 검찰총장 패싱 등 여러 문제점들이 겹쳐 그 진정성을 의심케 했는데 그 의심을 확신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번 일로 그 사과가 전혀 진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김 여사 스스로 증명해버린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6일 법사위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2차 청문회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보낸 청문회 출석 요구서 실물을 공개하며 불출석한 김 여사를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김 여사에게 보냈다가 반송된 출석 요구서 우편 봉투를 자신의 얼굴 높이로 들어 보이며 이것은 김 여사에게 보낸 출석 요구서다. 반송됐다. 수취 거절이다. 수취 거절은 김 여사가 받다는 것이다. 그리고 돌려보낸 것이다. 그래서 국회법상 이것은 전달받았다고 인정받는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이것은 김 여사가 국회에 출석 요구를 인지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는 국회증언감정법의 12조 불출석 등의 죄를 묻는 1항에도 해당되고 2항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 감정인, 참고인 등이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것에 대해서도 죄를 물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도 그가 언급한 국회증언감정법 12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회에 불출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김 여사는 결국 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정 의원은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이를 말씀드리는 건 김 여사는 왜 정당하게 출석 요구받았으면서 불출석하냐는 말을 하려는 것이다. 법 위반인 동시에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사항으로 본인에게도 좋지 않은 일이 될 것이다. 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은 명백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정 의원이 지적한 대로 이로 인해 국민 여론은 더 나빠질 것이 당연합니다. 앞서 김 여사가 했다는 사과를 진심을 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일단 당시 조사 자리가 철저하게 김 여사만을 위해 준비된 자리라는 데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민정수석실 부활과 함께 검찰 인사를 기습적으로 단행했던 것은 물론이고 이 과정에서 발탁된 인물이 대표적인 친윤석 열계로 꼽히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당시 인사에 대해 세간에선 이 총장을 김 여사 관련 수사지휘 라인에서 배제하기 위한 정지 작업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었는데요.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라는 듯 지금과 같이 검찰총장 패싱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상한 부분은 또 있는데요. 조사 당시에 담당 검사들이 휴대전화를 제출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 김 여사 측은 신분이 확실한 사람이라도 혹시 모를 휴대폰 폭발 조작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제출 이유 중 하나로 주장했습니다. 경호구역 입장 시 휴대폰 검색 등 보안상 필요한 절차들이 진행될 텐데도 이따위 주장을 한다는 게 어이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건 본인을 조사한 검사들을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규정한 것과 다름없는 거거든요. 그 어떠한 것도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이 조사를 받고 사과를 했다는 상황 자체가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정도로 정신이 불안정한 자가 그간 어떻게 해외 순방을 다니고 국내 여러 행사에 참여했던 겁니까? 그리고 이런 논리대로라면 윤 대통령도 어디를 가든 간에 무조건 자리에 함께 있는 자는 휴대폰을 반납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김 여사 쪽 변호인인 최지우 변호사의 이상한 주장은 계속됩니다. 그는 언론사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수사를 받기 전에 검사들에게도 이런 자리에서 뵙게 돼 송구스럽다. 심려를 끼쳐드려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조사에 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변호사는 김 여사가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죄를 하고 싶어도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다만 이런 마음이 진심이라는 것은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사과가 총선 결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사과를 꺼렸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총선은 한참 전에 끝났습니다. 그간 사과를 하지 않았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김 여사는 어떻게든 최 변호사의 입을 빌려 자신의 진심을 전하겠다고 애를 쓰는 게 보입니다만 지적할 문제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우선 그간 본인을 둘러싼 논란들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검찰 조사에 앞서 사과를 했다는 것. 게다가 정무적 판단에 따라 제때 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정무적 판단에 따랐다는 것은 결국 이것저것 재봤다는 것이죠. 이건 결국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사과가 아닌
본인이 앞으로 뻔뻔하게 돌아다니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진정성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김 여사는 그 사과라는 것을 출장 조사를 나온 검찰 앞에서 언급했고, 이마저도 변호인의 전원을 통해 국민에게 알렸다는 것입니다. 조서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니 그 발언을 들은 이는 수사검사들과 변호인뿐인 거죠. 지금까지 줄곧 입장 표명을 거부하다가 이제 와서 한다는 게 실제 여부도 불확실한 발언을 대리로 전하며 진심 운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에 대한 출석을 요구했지만 협의 결과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로 소환했다고 설명한 것도 문제입니다. 과거 두 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검찰 조사도 비공개로 이뤄진 뒤 사후 공개됐었지만 조사는 검찰청사에서 진행됐었다는 점에서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날 열린 탄핵청원 2차 청문회의 핵심 안건은 김 여사 관련 의혹이었습니다. 탄핵청원 사유 가운데 두 번째로 거론될 만큼 김 여사 의혹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크고 심각하다는 방증이죠. 하지만 김 여사는 앞서 정 의원이 밝힌 대로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불출석했습니다. 불출석을 했다는 건 결국 난 사과했으니 이제 끝난 거 아니냐는 자기 합리화입니다. 이런 상황이니 김 여사가 보여주고 싶다던 그 진심이란 것이 변호인을 통한 간접 발언 정도로 국민에게 전해질 리는 더욱 만무한 상황이죠. 정 위원장이 직접 반송된 출석 요구서까지 보여주면서 설명을 이어가던 당시에 그간 정 위원장의 모든 발언에 끼어들며 항의하며 목소리를 높이던 국민의힘 측에서도 이때만큼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냐하면 국회 증언감 정법에도 명시돼 있고 정 위원장이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국힘 측도 상당수가 이번 출장 조사 사건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니까요. 유감과 우려, 비판 등 당장 여권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한둘이 아니라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김 여사가 정말로 진심을 보여주려면 본인이 특검을 포함해 어떤 형식의 수사든 성실히 임하겠다고 약속하고 국민 앞에 직접 진솔하게 해명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아무튼 수사는 받았다, 아무튼 사과는 했다는 식으로 자꾸만 꼼수를 써서 한 것처럼 대충 때우려고 하니 문제가 더 커지는 거죠. 사과할 거리가 더 생겨난다는 겁니다. 물론 이는 윤 대통령 또한 해당되는 얘기고요. 윤 대통령이나 김 여사나 사과하기 싫어하는 건 둘 다 판박이입니다. 항상 누군가의 뒤에 숨어서 그 누군가의 입으로 이러이러한 말을 했다고 국민이 전해 듣는다는 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물론 현실적으로 몸은 하나뿐이고 시간도 불가능한 만큼 모두 직접 하라는 건 아니지만 아무리 그래도 본인이 직접 말해야 할 때는 해야죠. 지금 전 국민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문제라면 더더욱 말입니다. 특히나 윤 대통령은 본인 입으로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한 상황이잖아요. 윤 대통령은 언론 탄압과 동시에 자화자찬, 김 여사는 갑자기 모습을 감췄다가 이 효과로 본인 논란이 잠잠해진다 싶으면 갑자기 등장합니다. 심지어 이 둘은 모두 처음부터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하고 있죠. 소통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정부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불통과 오만함입니다. 국민은 당신들이 벌이는 온갖 사건 사고에 대해서도 분노하지만 특히 무조건 감추고 덮으려는 대응 방식에 더 분노하는 겁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까지 정치대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